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은재 지음, 출판사 베네북스입니다. 저자 이은재님은 방송 작가님이시고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로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라디오와 TV를 넘나들며 다수의 프로그램을 집필하셨습니다. 책은 에세이인데요. 읽으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치 저를 위해 써주신 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아름다운 부분들을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우주를 품는 일. 모든 걸 다 버리고서라도 유일하게 소유하고 싶은 단 한 사람. 사랑은 그런 거랍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작은 우주 하나를 품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 우주 하나 품고 있나요? 엄마가 부침개라면 부침개. 어머니가 부침개라고 하면 부침개인 거다. 이것은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이 올린 한결같은 감상평입니다. 정말 센스 있는 댓글이지요? 우리 엄마도 매일 모카 커피를 마셔요. 우리 엄마는 해질녘 커피를 마셔요. 우리 엄마 폰엔 제 이름이 곧 미남 아들, 꽃미남 아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블루벨이라고 쓴 정체불명의 과일을 보내오셨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그만 빵 터지고 말았지요. 다음 글은 영호는 기억하고 있다. 멀쩡하게 잘 살던 한 남자의 아내가 어느 날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생일 하루 전날 남편은 5살인 아들을 불러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순간 닷새 동안 의식이 없던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며 아이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사력을 다해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마지막 사선에서 어린 아들을 꼭 한번 보고 떠나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 버텼던 것입니다. 다음 글은 내 등 좀 봐주실래요? 살면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은 뒷모습이라고 한다. 벤치에 외롭게 앉아있는 한 중년 남자를 보았다. 저리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보면 아마도 실직자 아니면 은퇴자일 것이다. 벤치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등에는 그 사람의 5만 가지 표정이 다 들어있다고 하지 않나. 그 모습이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혹은 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다. 내가 기억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뒷모습은 큰오빠의 뒷모습이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큰오빠는 서둘러 세상과 작별했다. 사고사였다. 나는 그때 오빠에게 왜 슬프냐고 한 번쯤 물어보지 못했던 걸 두고두고 후회한다. 오늘 쓸쓸한 누군가의 등을 보았다면 외면하지 말고 수고했다 하며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기를 바란다. 무심코 건넨 손의 온기가 그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기에. 다음 글은 너와 나 사이에 바람이 불도록. 좋은 관계란 말을 많이 하는 사이가 아닌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때로는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별다른 칭찬의 말 없어도 그저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모든 것에 여백이 필요하듯 인간관계에도 말의 공백이 필요합니다. 서로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알 수 있는 사람, 말의 공백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이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다음 글은 죽음보다 더한 감동.
흔히 극단의 아름다움은 극단의 슬픔과 통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압도하는 풍경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너무 감동하여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극치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설사 그런 풍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런 무아지경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때때로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이란 죽음을 뛰어넘을 만큼 숭고한 그 무엇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는 건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행복도 감동도 자가 생산해야 합니다. 한 번 느낀 감동은 자꾸 자가 복제해서 가슴에 차곡차곡 쟁여놓아야 합니다. 감동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다음 글은 애인도 친구도 아닌 평생 길동무. 주례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지요. 평생 함께 늙는다는 말인데 그 뜻을 생각하면 조금 아득해집니다. 해로 동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죽어서도 함께하는 인연이 부부라니 그 인연이 더욱 무겁고 깊게 느껴집니다. 남남으로 만나 꼭 닮은 자식을 낳고 평생 한 방향을 보고 살다가 죽어서도 나란히 함께 묻히는 운명. 이런 기막힌 인연으로 맺어진 세상의 부부는 서로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을까요? 너무 편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상처 주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서로를 너무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가끔은 잘했다고 등도 토닥여주고 빈말이라도 당신 덕에 산다고 아끼지 말고 표현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늘 곁에 있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도 곁에 머물 고마운 인연입니다. 다음 글은 지금 여기를 사는 행복.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던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랐다고. 아이가 떠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고요. 인생의 행복이란 지금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하고 음미하는 희열입니다.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다음 글은 내 마음은 나의 것. 세상 모든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일도 생각하기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결의 키는 당신이 쥐고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내 마음가짐이 곧 해답인거려. 다음 글은 내 이름은 내 새끼. 엄마는 헤어질 때마다 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서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내가 대학에 합격해 서울역 대합실에서 헤어질 때도 그랬고 제왕절개를 하느라 수술실로 향할 때도 홍수 같은 눈물을 철철 흘려 나를 아프게 했다. 그때 엄마의 입에선 눈물과 함께 늘 동일한 단어 한마디가 탄식처럼 새어나왔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내 새끼. 다음 글은 채움보다 가득 찬 비움. 시골 땅을 보상받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이 방송에 나와 이런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팔자에 없는 벼락부자가 되고 나니 돈 걱정 없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엇인가 좀 부족하다 싶던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걸 느낀다고요. 그때는 종일 농사 짓느라 비록 몸은 피곤했어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핍이 에너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은 마음도 덜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 근심이 가득한 마음속에 자꾸 복잡한 생각을 채워놓으면 과부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인생을 너무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빈몸으로 떠날 인생인데요. 다음 글은 오늘이란 선물. 죽음을 염두에 둘 때 우리의 삶이 더 농밀해진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면 내년에 저 눈을 또 볼 수 있을까? 저 꽃을 또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비로소 꽃이 보이고 금방 녹아 없어질 눈들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 암 투병 중인 이어령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이 아침이 불현듯 선물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에세이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글을 써주신 이은재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